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결혼 2년 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행동들에 대해 더는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남편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연애했을 때 느끼고 봐왔던 감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현실은 제가 상상해왔던 그림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남편 하나로는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법적 서류상 되돌리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의견 차이로 시작된 삐걱거림은 결국 결혼 2년 만에 서로에게 아픔만 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시댁 집안에서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고 불편한 감정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부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었죠. 내가 아빠 없이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 무시하는 거야? 왜 어머님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집안에 기둥이 없으니 그 모양이라면서 왜 계속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으시는 건데? 나 지금까지 엄마랑 단둘이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좋은 길로 빠진 적 없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었어. 그런데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못 배운 거고 버릇이 없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왜 이제 와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하는 거 하나하나 문제를 삼으시는 건데?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도 안 됐어. 아직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 당신은 생각 안 해봤어? 아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다 맞는 말인 양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잖아. 그럼 당신도 우리 집안에 기둥이 없어서 내가 못 배우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매번 갈 때마다 당신의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도대체 왜 어머님 편에 서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줘야 되겠어. 아이, 그럼 거기서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당신 편을 들어주면 좋겠소? 오히려 그게 더 큰 불화를 조성한다는 거 생각 안 해본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경험해 오신 분이야. 그럼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받아들인 뒤 나중에 기회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걸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지. 꼭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한테 이건 뭐가 문제고 저건 잘못된 거고 또박또박 말대꾸하면 우리 엄마가 기분이 좋으시겠어? 내 눈에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당연히 나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대놓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데 좋게 받아들이라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 걷어들였으면 토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차별은 잘못된 거라고 몇 번이나 참고 있다가 말씀드린 게 문제야? 항상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러시잖아. 그것뿐이야?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고 막대하니까 이제 형님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그럼 당신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잘못된 걸 막아줘야 하는 건데 정작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나 지금 너무 후회가 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 볼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겠지. 참나, 이런 문제로 이혼을 한다고?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해?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남편과 저는 그날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크게 목소리 높여 서로에 대한 불만들을 털어놨고 결국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게 되었어요.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결혼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자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게 되면 앞으로 함께 살 날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된 이후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자 남편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는지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며 주말에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라앉은 분위기와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시부모님과 형님네에는 당장이라도 저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걸 참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껴져 왔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 아들과 안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그럴 생각인 건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이래서 아이는 가질 수 있겠니? 살다 보면 서로 삐걱거릴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말 몇 마디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꿍에 있으면 되겠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대우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희 엄마 남들한테 무시당할 뿐 아니시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을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최근 들어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많이 두려워졌어요. 제가 또 상처를 받게 될까봐 계속 피하게 될 정도라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아픔으로 다가온다고요. 여기서 동서가 인생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운할 순 있어. 하지만 그걸 동서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텐데 어머님이 집안에 대해 몇 마디 했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거 보면 상당히 미련하고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 되네. 그래, 맞다. 시애미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어야 되겠어? 이래서 내가 우리 큰며느리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다. 매사에 항상 긍정적이잖아. 너도 보고 좀 배워라. 불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한두 끝도 없이 미움만 커질 뿐이야. 내가 하는 말들 대충 흘려버리고 애 가지는 거에나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2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면 어떡해? 너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데 더 늦어지기 전에 아이를 봐야 할 거 아니야. 1년이 지날 때마다 몸의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으니까
웬만하면 올해 안에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감정 상태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형님,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이 형님 집안을 함부로 판단하고 막말해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형님이 당해보지 않았으니 뭘 알겠어요? 이런 일방적인 대화는 그만하고 싶네요. 더는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가 저를 불렀을 땐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씀하는 것들 때문에 남편과 안 좋은 관계까지 이어지게 된 걸 좋게 풀어주려고 부르신 줄 알았지만 제가 너무 앞서서 기대했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더 충격이었고 이혼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 원래 이렇게까지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 나한테 큰 소리 치기 전에 당신 집안 식구들이 뭘 잘못했는지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따지려고 날 쫓아온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더는 도와줄 수 없다는 거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충분히 좋게 풀어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먼저 용서를 구하지.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했고 내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은 당신한테 실망을 했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그동안 내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부부가 된 지 벌써 2년이야. 이 긴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것 같니? 얼마나 많이 참아왔으면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겠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상처를 줄지 고민하는 당신 어머님 때문에 나 요즘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어. 이런 말 하지 않는 것도 괜히 또 듣기 싫은 말 내 귀로 들어올까봐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새 출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 요즘 당신 가족들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내 사업 매출에 지장까지 생겼다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확고하게 결정한 뒤 이혼 통보를 하고 뒤를 돌았는데 남편은 무슨 미련이 있는지 제 팔을 잡고 안 놔주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던 제가 회사에 신경을 쓰지 못해 매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죠.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하며 운영해왔던 회사가 단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가 생기게 된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던 매출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이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들어 몸이 계속 좋지 않았던 엄마가 정밀 검사를 받았었는데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이별을 하게 될까봐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악성 종양은 아니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수술도 간단하게 끝나는 거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길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죠. 남편과 이혼 문제로 정리를 하던 도중에 집 밖으로 갑자기 뛰쳐나간 거라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알렸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선 병실을 찾으셨어요. 저희 엄마에게 시모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실을 알려드렸는데 시모 혼자만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훑어보곤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에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구만. 난 또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가 보네. 내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너가 놀라서 뛰쳐나갔다고 심각해 하길래 어떤 상태인지 뵈러 온 거거든요. 다행히 마음 편히 음식 좀 먹을 수 있겠네. 혹시 몰라서 족발을 사가지고 왔는데 식기 전에 먹고 가도 되는 거죠? 예, 저기 테이블 정리 좀 해줘라. 정신없이 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 안사돈, 여기서 먹는다고 문제되는 건 없죠? 다음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금식 기간인가요? 작은 며느리 너도 들고 싶으면 와서 좀 같이 뜯던지. 이 집이 족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네가 평소에 사돈한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줬으면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겠니? 없이 살면 마음보라도 곱겠어야 안 아픈 건데. 네가 그 모양이니 사돈이 입원했잖니. 내 아들과 이혼 준비 중에 있다면서 사돈은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얘가 보기와 다르게 앞뒤가 꽉 막혀서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지 몰라요.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안다니까요. 저희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손해까지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려고요. 잘못은 사돈 집안이 먼저 했는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앞두고 제가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만들었나요? 그래도 사돈도 알 건 아셔야죠. 저도 오죽하면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가진 게 없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저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수준에 맞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온전치 않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며느리가 버릇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죠? 수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라고 했나요? 가진 게 없다고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수술을 앞둔 환자 앞에서 족발을 뜯고 있는 사돈이야말로 격이 떨어지는 행동 아닌가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처렴하시네요. 그래도 걱정돼서 예의상 찾아와 줬는데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와 시모는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았고 저는 그만 나가달라고 테이블 위에 벌려놓은 족발을 다시 봉투에 넣어 남편의 손에 쥐어준 뒤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어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버릇없이 치웠다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순식간에 병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 관계자분들이 바로 앞에 있어서 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모가 수술을 앞둔 엄마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몸에 손을 댄 시모까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 또한 갈 때까지 가보자며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며 끝까지 가보자고 저에게 얼굴을 붉혔고, 엄마는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정이 됐는지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엄마의 수술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진정시키며 하루빨리 정리할 거라고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옆자리를 지켜 드렸고 다음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에 생긴 종양이 악성은 아니었지만 꽤 크게 자라있던 상태였고 까다로운 위치에 종양이 생겨 제거 수술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로 옮겨진 엄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담당 의사는 다음날 상태 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된다며 통원 치료를 권장했어요. 엄마는 그날 수술 직후라 깨어나신 뒤 몇 시간 정도 힘들어 하셨지만 다음 날은 전과 다르게 빠르게 회복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통원 치료하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병실 밖에서 꽤 시끄러운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밖을 살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들것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털썩 주저앉아 수술실을 바라보던 남편이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시모가 옥상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 또한 많이 당황했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뒤이어 형님네와 시부가 수술실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입원해 계셨던 병실에서 나오며 저를 찾길래 오열을 하고 있던 남편을 두고 엄마를 부축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의료진들이 이사장님 쾌차하시라며 병실 앞으로 몰려오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오더니 왜 저희 엄마가 이사장님이고 의사분들이 몰려왔냐며 자기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었냐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던 건데 우리 엄마 이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임하셨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당연히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였고 그런데 우리 집안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식구들은 우리 가족을 항상 무시했잖아. 내 입으로 엄마가 과거에 이사장이셨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상황 설명을 하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기 싫었어. 이미 퇴임하시고 쉬고 계시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부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 엄마 혼자 살고 계시는데 굳이 넓은 집이 왜 필요해? 항상 검소하셨고 나 또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봐오면서 살았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 집안은 우리 집안의 겉모습만 보고 없이 산다며 무시하기까지 했는데 내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야.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사치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그래도 남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을 거야. 이제 그만 나와줄래?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장모님이 이 병원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했었다는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 엄마가 병원 이사장이었다는 말을 했다 한들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 아마 돈 보고 빈대처럼 더 붓긴 했었겠지. 하지만 당신의 그 검은 속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걸?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지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 관계는 변하지 않아. 장모님, 저희 엄마 좀 신경 써 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깨어나지 못하실까봐 너무 불안하다고요. 이미 나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담당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걸세. 그리고 자네와 사돈이 내 딸에게 어떻게 됐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 여기부터가 자네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상당히 많이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비켜주게. 남편은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앞을 가로막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지나쳤고 남편은 땅을 치며 자기가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알기 전까진 항상 무시하던 남편이 뒤늦게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건 또 다른 화를 키우게 되는 일이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시모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과거에 자기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되돌아봤는지 저와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도 없으니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외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날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사는 동안 저희 집안은 시댁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요구였고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 집안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양가 집안의 균열이 시작이 되었던 건 아주버님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또다시 재혼을 하겠다면서 다른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고
옆에서 같이 거드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되레 저를 안 좋게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회피하려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니 자기 가족이 얘기하는데 먼저 일어났다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길래 그런 남편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제가 자리에 다시 앉게 되자 아주버님은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손을 잡아 보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수 씨,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재수 씨 어머님한테 좋게 얘기해서 집 하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집을 내어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하시는데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알기론 통장의 돈도 거의 바닥이라던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혼하고 형님이랑 재산 분할했을 때 그 돈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이혼에 대한 충격에 벗어나고 싶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즐기면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할 생각을 해야죠. 무작정 저희 엄마한테 집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해봤자 결국 얼굴을 붉히게 되니 회피하려 했던 건데 당신은 왜 내 팔을 붙잡고 화를 내는 거야? 방금 나한테 아주버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족들 앞에서 소리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주버님이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던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아주버님의 부탁을 더욱더 들어주고 싶지 않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래? 당장 다시 앉지 못해? 내 아들이 그때 왜 외도를 했었겠어? 전 며느리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문제였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밖으로 도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내 아들 탓만 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보자 하니까 아주 우리 집안이 우습지? 전영님이 왜 아주버님을 거부했는데요? 외도뿐만이었어요? 저 손버릇이 문제였잖아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 물건 다 부수고 손 올리는 건 기본이었는데 누가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를 허락하겠어요. 어찌됐든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될 문제 같네요. 저는 그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처음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시댁 집안의 행동들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저를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막 잠이 든 아이가 다시 깰까봐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애 깨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아까 그 상황은 누구라도 반대했을 거라고. 아무리 당신 형이라고 해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옆에 있던 나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집 하나 있다고 엄청 생색내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없이 시작하려다 보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한테 여쭤보겠다는 말도 아니고 바로 딱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엄마한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 나도 웬만하면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던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좀 도와주자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오늘 나는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당분간 각방 쓰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이 언제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젠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집도 지금 절반 가격에 지내시잖아. 지금 주위 아파트는 전세금이 2억이나 올랐는데 돈 올려달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 있었어? 아주버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땐 엄마한테 말씀드리든지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방금 각방 쓰자고 했는데 우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네. 남편까지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집에 들어와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소리친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부터도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오고 갔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었고 저희 가정만큼은 깨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생각 없이 뱉는 말투와 행동들에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때문에 싸우게 된 이후로 저희 부부 관계에도 급격하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유지되면서 각방 생활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이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퇴근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끝낸 뒤 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활짝 웃어 보이더니 저에게 과일이 담긴 봉지를 내밀며 왜 왔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재수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연락이 하도 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 집은 셋이 살기에는 너무 좁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집으로 알아볼까 생각 중이야.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좀 세웠어?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한 것 같던데 곧 결혼식 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일단 일자리는 구한 상태라 돈을 벌고는 있지만 너희 새 형수랑 함께 살 집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지. 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가 않네. 그럼 이 집 형이 들어와서 살래? 어차피 우리는 아이 때문에
좀 더 넓은 집을 알아볼까 생각 중이었거든. 형이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아니,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을 처분해야 더 넓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준다면야 나야 당연히 고맙게 받겠지만 너도 돈이 없잖아. 아, 걱정하지 마. 방법이 없었으면 형한테 이 집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 우리는 장모님 건물에 들어가서 살면 돼. 내가 어제 잠깐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공실 하나가 비어져 있다고 하더라. 다행히 이 집보다는 조금 커서 이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장모님이 꼭대기층에서 살고 바로 밑에 층이 공실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것들이 많거든. 아이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 신경도 좀 덜 쓸 테고 이 사람도 바로 윗집에 장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않겠소? 형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어머,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 큰아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여기서 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집 명의가 너로 되어 있지?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당신은 나랑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이 내 건데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는데. 우리 형이 그냥 쓰게 하고 장모님이 비어있다는 공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 그 집에 들어갈 돈은 있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건데? 이 집을 아주버님 주고 우리는 엄마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 아주버님이 우리 건물에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랑 다를 게 뭐야? 나는 들어줄 수 없고 이 집에서 사는 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사 갈 생각도 없어. 너 참말 이쁘게 한다. 가족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끝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내 동생이 내린 결정인데 왜 재수 씨가 그걸 막는 건데요? 좋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이사 가는 게 힘들어도 서로 좋게 웃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입 아프게 했던 말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당신 돈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거든? 명의만 당신 집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절반 이상이 대출 아냐? 이 집 내 돈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나한테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였어. 나랑 이혼한다 해도 재산 분할로 내가 넣은 돈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은 더 이상 나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갈라서는 게 좋겠어. 부부가 뭔데? 사소한 거라도 의논해야 되는 사이라고.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데 당신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거야.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네가 좀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니? 가족 모두가 방법을 생각하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거니? 둘이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래, 내 큰아들이 좀 부족한 거 나도 알고 있다. 능력도 없고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덜 들어서 전 며느리랑 이혼하고 난 뒤에 그나마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나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내 속은 어땠을 것 같니? 그래도 지켜봐왔던 건
내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정신 차릴 때가 올 테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좋은 여자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번 기회가 큰 아들한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네가 계속 내 큰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려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잘 살아보겠다고 여자까지 데려온 마당에 그 자리에서 집을 줄 수 없다고 온갖 창피를 다 준 것도 모자라. 내 작은 아들이 머리 싸매서 방법을 생각해놨는데 그것도 반대를 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니? 너처럼 부정만 가득한 며느리를 받아준 게 지금은 나도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참고 있는 건 우리 집안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는 거다. 내 작은 아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해주고 묵묵히 따라가야 집안의 평화가 이어지는 거지. 너처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서로 등 돌리게 된다는 거 모르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은 주시고 오셨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무시하셨는데 제가 좋게 받아들여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진 상태라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시모와 아주버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고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결혼 7년 만에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친정으로 찾아와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길 원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 반복일까봐 대화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안 좋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계셨던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내 딸의 입장도 알아줘야 하지 않겠나. 아래층에 비어있는 그 집이 자네 집안의 소유가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 딸과 의논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갈 생각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집안의 가장이라고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다 보니 일이 커지기만 하지 조금도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자네 집안에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었나 봐. 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줄 마음이 없고 내 딸과 같은 생각이니 더는 집을 그냥 달라는 억진스러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네. 오늘은 내 딸이 많이 지친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게. 둘의 관계부터 정리가 돼야 다른 일도 해결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뭘 할 수 있겠나? 누구 닮았나 했더니 집사람이 장모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앞뒤가 꽉 막혀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 저도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엄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해 하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고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가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쉽게 이혼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날 엄마와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에 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려는데 며칠 뒤 남편이 따로 대화 좀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긴 뒤 조용한 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대화를 나눴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이 다시 재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과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 입장에 대해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아서 너무 서운했었어. 우리 형이 능력도 없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인데 당신 집안은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되잖아? 집 하나 무상으로 내어준다고 해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형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잖아도 당신이 가고 나서 엄마랑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지만 당신이 만나자고 했을 때 나온 건 우리 주아 때문이야.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고 아주버님 얘기만 계속 하는데 상처를 받은 나를 먼저 위로해 주는 게 순서 아닐까?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아가 마음에 걸려서 참고 있는 중이었다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주버님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가 않아. 전용님이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알아? 그만큼 개차반으로 살아왔던 아주버님한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열심히 살아갈 것 같니? 내 생각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걸? 차라리 대출을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서 절차대로 들어와 살면 좋을 것 같아.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공짜로 얻으면 그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거든. 땀 흘려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지. 그럼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주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주버님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집이 남아나지 않을걸? 원래의 시세는 아니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내어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래? 당신이 결정해. 남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내릴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시댁 식구들과 의논 좀 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에는 제가 얘기한 조건에 대해 받아들인다는 말이었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돈을 준비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었죠. 엄마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또다시 배려를 해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입주금을 주고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주버님의 재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엄마도 식장에 도착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축하해주며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엄마를 밖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불편해 보였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신경이 쓰였던 저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죠. 사돈, 이거 사돈이 주신 축의금 봉투 맞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뭔가 계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대화 좀 하자고 불렀어요. 내 큰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그때도 200만 원 정도 축의금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결혼식에도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잘못됐나요? 저는 그래도 사돈 집안의 큰 장남이라 신경 쓴다고 그때랑 같은 금액을 넣어줬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내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때는 초혼이고 지금은 재혼이잖아요. 두 번째 결혼식인데 당연히 축의금도 2배를 내셔야죠. 나이만 드셨지 영 시세를 모르시네. 1층에 ATM 기계 있으니까 가서 200만 원 더 채워 넣어주세요. 집도 무상으로 내어주지 않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야 될 마당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도 많은 사돈이 쪼잔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이왕 맞춰주는 거 깔끔하게 500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봉투 이리 주세요. 축의금 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서 그래도 신경 써서 200만 원이나 드렸는데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엄마, 우리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최대한 좋게 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그이랑 그냥 이혼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원래 시세대로 올려받겠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간 건 아시죠? 저희 엄마 사택에서 그동안 싸게 지내시다 보니까 시세를 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세대로 전세금 2억 올릴 테니까 이번 달 안에 맞춰주지 못하신다면 바로 집 빼주세요. 당신도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었지? 나도 정말 많이 참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결혼식이 처음도 아니고 2번째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셨겠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일을 크게 만들 거야? 아, 그래. 그냥 장난이었다. 내가 좀 지나쳤나 보네. 그 200만 원 감사하게 받을 테니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리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앞으로 말 조심할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곧 결혼식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장난이요? 어머님은 지금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의금 전달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식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엄마를 밖으로 불러 세워놓고 축의금이 적다고 1층에 가서 돈을 더 뽑아오라는 게 장난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안을 그동안 어떻게 보고 계셨으면 이걸 장난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쁜데요. 더 이상 입 아프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어머님 며느리 역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시모의 한마디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시모는 끝까지 돈 봉투는 놓고 가라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200만 원을 가져가려 했었고, 남편은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며 식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길래 돈 봉투로 뺨을 올려붙인 뒤 다시 돈 봉투를 챙겨 정말 끝이라는 한마디를 뱉은 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재산 분할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시부모가 살고 있던 저희 엄마 사택에 전세금 2억을 맞춰주지 못해 사정사정을 했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호의에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했던 그 인간들과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끝내버렸다는 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서도 아이 핑계로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던 그 인간들은 지금의 삶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지만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희 집안이 베풀 이유는 이젠 전혀 없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버님과 결혼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쳤다는데 그 충격으로 아주버님이 인생을 더욱더 막장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집안에서 발을 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지난 과거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철판이 두꺼운 건지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시모가 꽤 많은 사람들을 모셔왔었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하신 뒤 돌아가실 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조건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다가 괜히 얼굴 붉혀져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할까봐 결혼 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모가 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아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모가 바로 지불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하겠다고 껄끄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받았는데 제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었다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너 결혼식 때 자리에 참석해줬던 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가족끼리 돈을 받겠다는 말이 나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정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는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식당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내가 다 다리를 놔주고 너희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한 건 감사하지 않은 거지? 너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거라. 그날 느낀 건 시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시모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모님 한우 식당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드셔놓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을 올리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 먼저 부모님 식당에서 일찍 나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끌고 가는 거라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니? 너희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건 엄마 생각이죠. 사전에 장인 장모님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으면 식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사 다 끝내시고 가족이니까 외상이라고 말 한마디 툭 뱉은 뒤에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장모님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겠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싸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돈도 참 생각이 없으시구만. 너도 시애미가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간 건데 가족 우대로 음식을 그냥 제공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 시애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을 크게 만들 상황도 아닌데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너무하다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저희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따로 초대해 드릴 테니 이번에 드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가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머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죠. 새언니야말로 가족끼리 이런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새언니가 더 이상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은 또 우리 식당 오셔서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고 가실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앞으론 당신이 처리를 해주는 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이번 어머님이 드시고 간 음식값은 내 계좌로 보내줘. 만약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제를 해주길 바래. 불만 있으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처리해. 나도 이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입 아프게 시모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계좌로 시모가 지인들을 몰고 와 드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시모와 안 좋은 감정이 이미 오고 간 상태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시모가 연락 한 통 없이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몰고 오셨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또다시 음식만 드시고 그냥 가시게 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몇 시간 뒤 시모가 모시고 온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시모도 그 뒤를 따라 식당에서 나가시려 하길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시모에게 음식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시모는 동공이 풀려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무료 아니냐면서 무작정 나가려 하셨어요. 이미 술도 만땅으로 취하셔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식당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시모가 다녀갔다고 설명하고 음식값을 돌려받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서로 상처도 안 받아도 되니 다음에도 또 오신다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조용히 있자 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무상으로 드시고 가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매주 30명 정도 되는 많은 지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셔서 저희 식당의 음식을 거덜냈어요. 저는 시모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바로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한테 보냈고 이 일이 반복이 되자 남편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본인의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고 다음번에 왔을 땐 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이 나중에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 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여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고 시모가 오게 되면 같이 시모를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몰고 왔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함께 와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길래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남편도 옆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왜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허기지니까 빨리 비켜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이제 작작 좀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들 거지 되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장모님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서 천년만년 살게? 베풀면 나중에 폐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모르니? 아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비켜라. 오늘도 한 30명 데려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안내해주면 될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요. 더는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돈으로 음식값 채우는 거 더는 못할 짓 같거든요.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대신 내줘봤자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매주 모임 끝나면 오시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시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결제해줬는지 듣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리 소고기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도 30명 꽉 채워서 이것저것 시키니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원은 넘게 나왔었다고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억지를 부렸었는데 저처럼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결정하긴 했었지만 한두 번 드시고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매주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방금 1,200만 원을 내 아들이 음식값으로 결제했다고 그랬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당장 그 돈 다시 내 아들한테 돌려줘라. 너는 시애미가 밥 한 끼 하겠다는데 그 돈을 내 아들한테 받아? 그럼 음식값 1,200만 원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 주시던가요?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식당 오지 마세요. 어머, 새언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오늘은 들여보내주세요. 뭘 들어가? 너라도 옆에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한두 끝도 없이 식당을 거덜내려 하고 있어. 둘이서만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저 많은 분들을 매주 모시고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음식을 먹으려 들어.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고 더는 음식값 내줄 돈도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요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당장 돌아들 가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우리 오빠 데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평생 결혼 못할 거 구제해줬더니만 엄마 몰래 음식값까지 전부 받고 있었어요? 그 돈 다시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세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오빠한테 돈 안 주면 우리 오늘 식당 영업 못하게 아주 여기에서 드러누워 버려요. 개념이 없는 신우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자 시모가 뒤에서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시모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자기 엄마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손으로 올려 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버릇없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 양뺨에 손을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가 놀라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죠.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절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식당 문 앞으로 달려 나오시더니 엄마는 저를 건드렸다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해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은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시모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양가 집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봐라. 엄마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이 지금 나를 영업방해죄랑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너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부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사돈 어른이 고소를 취할 수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돈도 어차피 내 아들한테 다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애미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게 꼴배기 싫던? 모든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어머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으면서 왜 선처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봐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앞으로는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기 더 있을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한다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먹었던 음식값 전부 다 지불했잖아.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엄마랑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을 결혼 초부터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당신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텐데 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려야 자식된 도리지 않겠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와의 부부 생활을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다며 어두운 얼굴로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희가 서둘러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모가 너무 한심해서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선처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징역을 살 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인간들과의 악연도 끝이 났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의 신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컸었는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 현재 깨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 탓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독해도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걸 내 아들한테 청구한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고? 그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 맛있게 드신 뒤 저희 식당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음식값 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이면 저희가 말도 안 하죠. 식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상으로 많은 음식을 드셔놓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식재료와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고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당신 입에 들어갔던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값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보다 공짜 음식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식값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전 시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쥐죽은 듯 가만히 계셨네요. 전 시모나 신우나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단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을 잘못 만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일찍 발을 뺀 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전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